안녕하세요. 신용관리사 30일 합격 챌린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합격 길잡이가 되어드릴 김민준입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저와 함께 신용관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갈 텐데요. 그 대망의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다들 힘찬 마음으로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내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1과목 채권 일반의 제1편 총설 파트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오늘 배우는 내용이 앞으로의 학습의 뼈대가 되어 줄 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과 신용관리가 대체 무엇인지 그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주요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전문가로서 신용관리사가 가져야 할 직무와 윤리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목표 꼭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채권 추심 이런 말들이 나오곤 해서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자를 보면 빚의 자에 권리권 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빚을 받을 권리, 즉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해 볼까요? 채권이란 특정인, 우리가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이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즉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이것을 법률 용어로 급부라고 하는데요. 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는 친구에게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여기서 저는 채권자, 친구는 채무자, 그리고 100만 원을 갚는 행위가 바로 급부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기업들은 투자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경제 활동의 바탕에는 바로 이 채권과 채무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한 물건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 개인의 삶도 힘들어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이 꼭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신용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의 주인공, 신용관리사는 바로 이 채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법률적, 실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빚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동시에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절대권과 상대권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건 내 건물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권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권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다릅니다. 제가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 저는 오직 그 친구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길 가던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그 친구의 가족에게 갚으라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오직 특정인, 즉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것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채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발생 원인에 따라 나눠볼게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객정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죠.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 집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 등이 모두 약정채권을 발생시킵니다. 반면에 계약이 없어도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를 법정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실수로 친구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해봅시다. 저는 그 사람과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고 대표적인 법정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자가 해야 할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금전 채권입니다.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죠. 대여금, 매매대금, 월세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만약 제가 중고차 매장에서 특정 차량 번호의 자동차를 사기로 계약했다면 어떨까요? 저는 다른 차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한 대뿐인 바로 그 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중고차 판매상은 그 차를 저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을 부담합니다.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상식적인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마트에서 쌀 10kg을 주문했다면요. 이 세상의 쌀은 아주 많죠. 마트에서는 어떤 쌀이든 10kg만 맞춰서 저에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마트 주인이 배송을 위해 특정 쌀자루를 따로 빼놓고 이것이 손님에게 갈 쌀입니다 라고 정하는 순간, 즉 특정을 하는 순간, 이 종류채권은 특정물 채권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 개념도 중요하니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채권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관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용관리사는 한쪽에서는 채권자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식만큼이나 투철한 직업윤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가지 핵심 윤리를 나침반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공정한 추심입니다. 우리 법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 밤늦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알리는 것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신용관리사는 오직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공정하게 추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 보호입니다. 신용관리사는 업무를 하면서 채무자의 주소, 연락처, 재산 상태, 가족관계 등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이 정보를 철저하게 비밀로 지키고 절대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아주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셋째, 성실 의무입니다. 채권자는 신용관리사의 전문성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맡긴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관리사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재기 지원입니다. 신용관리사의 역할은 단순히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왜 돈을 갚지 못하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같은 공적인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경제 주체로 복귀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상대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 즉 절대권과는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둘째, 신용관리란 채권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실화된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셋째, 신용관리사는 공정성과 정보보호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재기 지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첫날이라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용어도 있었겠지만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 후에 제공되는 데일리 학습지와 실력 점검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데이 2 강의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